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버나드입니다. 자, 요즘 전쟁 때문에 여러분 장이 참 지루하죠. 그래서 저도 참 지루합니다. 이런 게 주식들이 많이 올라야 여러분들도 재밌고, 그리고 또 제 유튜브 봐주시는 분들도 많아지는데, 지금 뭐 유튜브 인기도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주식 쪽이. 왜냐하면은 보기 싫거든, 장이 안 좋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럴 때는 버티는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죠. 뭐 주식시장에 뭐 이득은 인내심 없는 자에서 인내심 있는 자로 뭐 이득이 간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뭐 이런 얘기 계속 하던데, 이런 얘기가 읊으면 뭐예요? 직접 경험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저랑 같이 경험을 해보고 나중에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이런 뭐 격언들이 왜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깨닫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할 기사는 몇 개 있는데요. 푸틴 종전협상 긍정적인 변화 기대한다고 이렇게 기사가 났고요. 그 다음에 가속 페달 운전대 없는 전기차가 나온다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7만전자 계속되나, 삼성전자 말하는 거죠. 네온가스 생산 차질, 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매일 뉴스랑 시황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탐욕지수는 14예요. 계속 탐욕지수와 공포지수가 엄청나게 높다. 그래서 시장은 바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우산업은 어제 0.69%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 종합도 2.18% 떨어졌고, S&P 500도 1.3%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장이 또 안 좋았네요. 그래서 매보로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도 1.93%, 애플도 빨간 초장이죠. 2.39% 마이너스 됐고, 구글도 1.66, 그 다음에 페이스북도 3.89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테슬라도 이제 다시 800달러에서 700달러로 떨어져서 5.12% 떨어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장이 좋진 않았죠.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지금 또 올라서 1237원. 그래서 제가 뭐 비타민제랑 이런 거 수입해서 먹거든요, 수입산. 근데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올라서 이것도 3,000원인가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물가가 진짜 오르는 게 느껴지는구나. 저는 수입한 거 있잖아요, 보충제랑 뭐 비타민 이런 거 먹기 때문에 바로바로 이렇게 환율이 오르면은 그 타격을 입습니다. 이게 다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유도 지금 한풀 꺾였지만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이고요. 네. 우리나라 휘발유도 지금 1961원에서 더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뭐 2,000원이 넘어갔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버리면은, 지금 뭐 1년 전만 해도 1,200원이었는데 2,000원, 뭐 2,100원까지 가버리면은, 이거 물가가 얼마나 상승할까 진짜 걱정입니다. 걱정. 우리 서민들 또 죽어나가는 거 아닌지. 그리고 미국도 40년 만에 이렇게 물가가 상승이 엄청나게 왔다,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는 거 아니냐, 그 말도 많이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뭐냐면은 물가 상승도 있는데 경기 침체가 오는 거를, 양방으로 오는 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란 말이에요.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안 좋아지는. 원래 물가가 완만하게 상승하면 경기도 좋아지면서 점점 상승하는 게 원래 원활한 흐름이거든요. 근데 이게 잘못돼 버리면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와버립니다. 그러면은 아주 문제가 되죠. 손을 못 씁니다. 그래서 지금 3월 16일 날 뭐 금리 인상 미 연준에서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그 금리 인상도 강하게 못하는 이유가 지금 전쟁발도 있지만 공급망 대란 때문에 이렇게 스태그플레이션이 올까봐, 그것 때문에 못하는 지금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QQQ도 어제 2.07 떨어졌고, TQQQ도 6% 이렇게 계속 마이너스를 못 면하고 있는데, 참 그런 거 보면은 안타깝습니다. SPI도 1.27 마이너스 됐고요. FNG는 12%나 마이너스 됐습니다. BULG도 뭐 8.23%, SOX의 SOX 외쳐봐요, SOX 2.15% 떨어졌고요. 속슬이죠. 6% 이렇게 마이너스 됐습니다. 리튬은 2.28%, SKYY는 클라우딩 컴퓨터거든요. 2.91%, 그 다음에 자율주행은 2.24% 이렇게 떨어진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레버리지 투자하는데, 뭐 레버리지가 하락장에는 많이 빠져요.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 하락장에 많이 빠지긴 합니다. 하지만은 역대 5년 수익률을 한번 봤거든요. 그래서 TQQQ나 SOXL, 그다음에 UPRO, 이게 SPY, S&P 500 3배짜리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 3배짜리인데 애플이랑 우리가 좋아하는 우량주 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랑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340%가 애플이 났잖아요. 근데 TQQQ가 484% 났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도 331% 났어요, 5년 동안. 네, SOXL도 497%.
이렇게 났고 UPRO도 213%. 그렇게 TQQQ나 SOXL이나 장기로 여러분들이 적립식으로 가져가시면은 수익률이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이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좋았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지금 비록 레버리지가 지금 마이너스가 되면서 지금 안 좋지만 3배로 떨어지지만 결국 다시 상승장이 오면은 3배로 올라갑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느끼셔야 돼요. 지금 버티셔서 물량을 많이 모은 다음에 3배의 상승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흔들리시는 건 잘 아시겠는데 이렇게 제가 수익률로 보여드리다시피 결국은 잘 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TQQQ 이번 제 거 계좌 보니까 한 28%에서 이렇게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나중에 3배로 또 올라가면 금방 올라가거든요. 28%에서 플러스 나는 거는 플러스 28%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장기로 모아 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걸로 엄청나게 막 비중을 100%에서 그렇게 가는 거 아니고 그냥 저는 5% 정도 모아가고 있습니다. 정 비중은 뭐 QQQ나 SPI 이런 걸로 50% 이상 이런 걸로 가져가고 있고 비중 이거는 5% TQQQ는 5% 미만으로 가져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장기로 이건 가져간다 생각하시고 만약에 비중이 또 많으신 분들도 이것도 장기로 가져간다 하고 너무 흔들리지 마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푸틴은 뭐 우크라이나랑 협상을 일부 진전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공격은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계속 또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틴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 키예프 말고는 이런 식으로 여기를 다 일단은 점령한 다음에 키예프를 포위하면서 결국은 협상 카드를 들이밀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도와주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는 거. 우크라이나를 냉정하게 봤을 때 뭐 미국이 경제적으로 이렇게 제재를 해서 도와준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군사적인 도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도와준 나라는 한 명도 없다. 그래서 결국은 우크라이나가 좀 안 좋은 위치에서 협상을 할 것 같은데 그래서 협상 내용 같은 거를 대충 푸틴이 얘기하는 거를 보니까 한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 크게 해서 첫 번째로 중립국이죠. 우크라이나 중립국 선언. 그러니까 나토 가입 안 한다. 나토 안 한다. 이걸 원할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거일 겁니다. 뭐 돈바스나 크림반도를 내놔라. 이렇게 이거 두 개를 푸틴 러시아 입장에서는 원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가져갈 것 같은데 결국은 우크라이나가 이걸 승인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를 원래는 푸틴 입장에서는 빠르게 들어가서 장악을 해서 이 협상을 내려고 했지만 나름 또 우크라이나가 많이 항전을 하고 버텼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도 타격이 많다. 그래서 이 정도만 러시아도 먹고 다시 빠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다시 또 뭐 미국이 경제 제재를 했지만 나중엔 또 풀어줄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구촌 사회 하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뭐 내연가스가 없어서 반도체 대란이 일어나고 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제재도 나중에는 또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푸틴도 이제는 입지가 많이 좁아지겠죠. 이제 전쟁을 냈으니까. 그래서 왜 이게 전쟁이 왜 났나 보시면은 결국은 이쪽 지역 이렇게 여기까지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이 전까지 결국은 여기에 다 나토 가입을 해버리니까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까지 나토 가입을 하려고 하니까 모스크바랑 너무 가깝거든요. 이게 이 전장을 러시아 입장에서는 여기도 또 이제 나토군이랑 대적하려면 위험해지니까 안전 보장을 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친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중립국화 시켜서 방패막이죠. 여기 벨라루스랑 우크라이나로 좀 방패막이를 해서 결국은 완화하는 완충지대를 얻으려고 하는 목적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빨리 되고 우리는 답답하니까 빨리 그냥 이게 해결되고 결론은 우크라이나도 빨리 사상자가 줄어들고 결국 합의를 봐서 뭐 어디가 양보하든 해서 경기가 다시 제대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러시아는 계속 협상을 한다고 하지만 전선은 확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존이 액면 분할을 며칠 전에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10억 달러, 약 12조 정도 자사주 매입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유가 주주 친화적인 정책에서 한 발 떨어져 있던 만큼 주주 친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마존이 노력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결론은 우리나라랑 진짜 미국이랑 다른 게 왜 미국 주식을 투자해야 되냐면은 이렇게 미국은 그래도 주주 친화적으로 이렇게 많은 정책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만 하면 공매도 해버리고 유증해버리고 그다음에 뭐 물적 분할해서 주주들 다 물먹이고 참 이런 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국장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안 드리는 게 너무 개판으로 해요. 너무 진짜 주저 알기를 개판으로 알아서 결국은 그냥 이런 우량주, 세계적인 우량주,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애플, 테슬라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게 훨씬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할 때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은 웬만하면은 삼성전자 빼고는 굳이 돌보지 마세요. 삼성전자 빼고는 진짜 웬만한 기업들 다 별로입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고 투자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한번 또 차트랑 한번 보고 갈까요? 왜 QQQ가 지금 나스닥 100을 왜 투자해야 되는지 지금 보시면은 역대 MDD라고 해서 맥스 드로우 다운이라고 해서 최대 하락, 그러니까 고점 대비 최대 하락폭을 말해주는 건데 코로나 때가 30% 하락했거든요. 근데 지금이 한 22%, 21%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그럼 이때 그냥 모아 가는 겁니다. 그냥 확률 게임으로 가는 거예요. 20% 이상 떨어진 때가 최근 쭉 보시면은 최근 한 5년 내에 20% 이상 떨어진 때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두 번밖에 없었는데 지금 20% 이상 떨어졌다. 그러면은 또 상승을 하겠죠. 그러면 이때 사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계속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거 컨텐츠로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이상 이걸 보유해서 얼마가 되는지 이 컨텐츠도 계속 제가 내일도 올리고 시간 날 때마다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SPY, QQ, S&P 500, 나스닥 1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이거 10년 이상 보유하면은 얼마 되는지 예전 자료를 근거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만 전자 길어지나 우크라이나 전쟁 네온 생산 반토막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이거 폭격을 받아서 건물이 지금 많이 폭격된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지금 잠시만요. 우크라이나에 지금 반도체 생산한테 중요한 네온가스라고 있거든요. 제조의 핵심 성분인 네온가스가 우크라이나에서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게 어느 정도냐면 전 세계 생산량의 45에서 54%를 차지하고 있대요. 근데 이게 공장이 멈췄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반도체에 타격을 입겠죠. 그러면은 결국은 삼성전자나 TSMC나 이런 것도 당연히 타격을 입어서 결국 이게 또 차량용 반도체도 타격을 입기 때문에 결국은 생산량이 좀 차질이 있지 않을까 저는 진짜 이것도 걱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국이 어부지를 챙기려고 하는 건데, 근데 중국도 지금 러시아 입장을 대변하려고 하다가 양쪽을 간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러시아 편만 들다 보면은 결국은 최대의 소비 국가인 미국을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도 지금 입장이 난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도 결국은 빨리 이 전쟁이 마무리되고 정상적으로 풀렸으면 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장이다. 그래서 우리 차이나 전기차도 투자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런 게 아직은 좀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니켈 또 가격이 폭등했잖아요 지금. 그래서 전기차 지금 생산이 차질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계속 보고 있고요. 코발트 가격도 톤당 79,000달러로 전년보다 54%나 올랐대요. 코발트 가격도 이렇게 올라서 진짜 이게 원자재 값이 이렇게 올라버리면은 결국은 생산이 차질이 있거든요. 전기차 배터리든 아니면 전기차 생산이든 이런 게 앞으로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할지는 지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새로운 기술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주행거리 열쇠인 음극재가 어디까지 왔나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극재가 주로 흑연이 들어간대요. 흑연이 들어가는데 이게 음극재, 양극재가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근데 이게 충전할 때 부피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게 있대요. 그런데 이러면서 점점 수명이 많이 단축이 된대요. 근데 그거를 완화하기 위해서 흑연에다가 실리콘을 넣는데요. 실리콘을 넣어서 이거를 흑연에 실리콘을 섞어서 팽창을 최소화시키고 그 다음에 음극재 안정화를 꾀하는 방식을 하고 있다는데 지금 이것도 개발 중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삼성 SDI든 SK온이든 여러 업체들이 개발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게 이런 방식이 더 좋아지면은 기술력으로 이제는 좀 이런 폐배터리도 완화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전기차 가격도 내려가고 그러면은 더 보급이 빨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목해야 될 부분은 운전대 페달 없는
자율주행차가 미국 도로를 달린다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서 승인을 해줬나봐요. 그래서 운전대랑 페달 없는 자율주행차가 생산 주행이 가능한 규정을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미국에서는 지금 의무화를 해서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수동 조정 장치 의무화 규정을 없앤다고 해서 결국은 미국 입장에서 빠르게 치고 나가는 거겠죠. 자율주행차를 테슬라를 위시로 해서 빠르게 만들려고 지금 제너럴 모터스도 개발하고 있고 다른 미국차 업체들도 개발하려고 이렇게 법안도 바꾸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빠르게 이렇게 따라가야 될 텐데 지금 걱정이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일단은 의무화 규정부터 없애야 전체적으로 기업에서 개발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게 더 빨리 아마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잖아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올해 정도에 레벨 4, 레벨 4단계 정도의 자율주행이 나올 거다. 거의 완전 자율주행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나올지도 귀추를 한번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보험은 왜 이렇게 비쌀까? 이런 얘기 기사도 나왔는데 일단은 테슬라 부품이 구하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수급 기간도 길고 외제차처럼 그래서 비싼 거래요. 그래서 이런 가격도 결국은 많이 보급이 되면서 초창기 단계니까 부품 단계가 완화되고 하면은 결국 그리고 배터리 가격도 진정이 되면은 이 보험료도 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도 결국은 지금 전기차 가격이 너무 비싸다. 그래서 그게 걱정이다. 이제 저도 이런 전기차 가격이 너무 오르고 그다음에 생산할 때 이런 원자재 값도 빨리 전쟁이 완화되고 좀 풀려야 될 텐데 아직은 걱정입니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걱정일 때 결국은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QQQ든 SPI든 이렇게 걱정이 될 때 결국 이렇게 주가가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하시는 분이 나중에는 수익을 크게 얻거든요. 그래서 매번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여러 뉴스들 보면서 여러분들이랑 계속 소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힘드시지만 결국은 장은 꾸준하게 계속 올라갔거든요. 미국 장을 보시더라도 그렇고 삼성전자를 보시더라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게 떨어질 때마다 충분히 매수를 해서 수량을 늘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일 다시 만나요.